혼자 남는다는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립니다. 예고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있는 현실이 찾아올 뿐입니다. 이 빈자리는 단순한 침대의 공간이 아니라 평생 함께 살아온 누군가가 사라진 자리이며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미래의 한 조각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누구도 담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혼자 남는 것 그 자체였을지 모릅니다. 한국의 50, 80대 분들이 경험하는 이 고요한 두려움은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종류의 감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앞으로 나는 혼자서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의 고요한 순간은 그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해가 떠오르는 소리 없는 새벽,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햇빛, 식탁 위에 빈 의자.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서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혼자 사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옆에 있었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가 함께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가족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 누군가 곁에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노년의 혼자라는 현실은 더 낯설고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마치 평생 사용하던 지도에서 갑자기 방향표가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이 혼란과 두려움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라는 사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혼자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고독은 폭풍처럼 우리를 흔들지만 준비된 혼자는 오히려 바람을 다루는 법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라 수많은 노년 심리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평정심을 얻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아마 비슷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바쁘면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혹은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라는 마음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준비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두려움을 이름 붙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스스로 삶을 지키는 힘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70대, 80대의 뇌도 여전히 적응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늦었다는 말은 사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변화는 어떤 나이에서든 시작할 수 있고 준비된 사람의 노후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혼자 남는다는 사실이 가진 진짜 무게는 단순히 외로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간직해온 기대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챙겨줄 거라는 기대,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줄 거라는 기대, 외롭다 말하면 옆에 와줄 거라는 기대. 이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고독을 체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사람이 떠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사라질 때 생기는 것이다. 이 문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만남이 줄어듭니다. 배우자는 먼저 떠나거나 요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고 있던 기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첫 번째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아야 자유가 온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환상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대신 혼자 살아갈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바로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의 첫 부분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두려움의 시작이 아니라 준비의 시작이라는 것.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혼자 살아야 하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바로 실제로 일어난 한 여성의 인생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나이 많은 여성의 인생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낯설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누구라도 언젠가는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 바로 그래서 더욱 두렵고 더욱 현실적이며 우리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당신이 혼자 쓰러진다면 누가 알아줄 것인가? 72세의 정수진 씨는 평생을 인천 부평에서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과 두 자녀를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자식들은 잘 자라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남편과 함께 보내던 일상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평범하고 단단했던 일상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험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비어있는 식탁, 남편이 앉던 소파, 혼자 들리는 발걸음 소리, 집안의 모든 공간이 이제 당신 혼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진 씨는 버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있으니까요. 딸은 자주 찾아와 장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아들도 한 달에 2~3번씩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안도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우리가 예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딸은 자신의 아이를 키우느라 바빠졌고 아들은 회사 업무가 늘어 주말에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전화 통화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어느새 그 빈집에는 정적만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평범하다는 말조차 지겨울 만큼 익숙한 하루가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세상이 흔들린 듯한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듯 쓰러졌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놓아두었던 휴대전화는 손이 닿지 않았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1시간이 흘렀습니다. 2시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시간을 가늠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몸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전화 한 통 올 사람조차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한국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구와도 정확히 맞물립니다. 노인 단독 가구의 65%는 하루 동안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통계. 이는 곧 급박한 상황이 벌어져도 누구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 아래층 이웃이 택배를 전해주러 오지 않았다면 그녀는 몇 시간, 아니 며칠 동안 그 자리에서 발견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자 이상하게 여긴 이웃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예비 열쇠로 문이 열렸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탈수와 저혈압으로 쓰러진 것이었고 치료 후 하루 만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회복되었어도 마음은 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고도 서늘한 깨달음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는구나.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하는구나. 그 깨달음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딸과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는 건 이제 위험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면 요양병원이라도 알아봐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켠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아직 내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아직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숨쉬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뒤섞였습니다. 요양병원은 안전할지 몰라도 자유는 없습니다. 자식의 집은 따뜻할지 몰라도 그녀의 자리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정수진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하나의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남을 기대하면 안 된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 시간은 그녀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이었습니다. 비로소 그녀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혼자라는 현실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고립이 되고 받아들이면 자유가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왜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숫자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특히 50, 80대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정수진 씨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이 문제가 왜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었는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난다는 말은 뉴스에서 흔히 들을 수 있지만 실제 숫자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마주하면 그 충격은 훨씬 큽니다. 이제 이 문제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혼자 삽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노인 10명 중 4명이 배우자 없이, 자식 없이 홀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변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자녀의 독립이 빨라지면서 노년의 단독 생활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한국의 표준적인 노후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음입니다. 평균 수명은 83세 전후까지 늘어났지만 혼자 살아야 하는 기간은 평균 15년에 달합니다. 15년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로 치면 중간 규모의 경력을 쌓는 시간이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해서 초등학교에 보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15년을 누군가가 하루하루 챙겨주길 기대한다면 그 기대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위험은 질병이 아니라 고립이다. 질병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약이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립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고립된 노인은 건강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우울감이 심해지고 식습관이 무너지고 결국 신체 기능 저하가 가속화됩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은 함께 사는 노인보다 응급 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2.4배 더 높습니다. 그리고 구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2배 가까이 길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있잖아. 우리 딸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아들이 바빠도 결국은 챙겨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분명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돌봄의 시간은 별개입니다. 한국의 30, 40대는 일과 육아로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OECD 자료에서 한국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가장 어려운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퇴근 후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직장을 지켜야 하며 주말은 휴식이 아니라 아이 돌봄에 쓰입니다. 즉, 부모님을 챙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챙길 여력이 없어서입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건강을 위협하는 의학적 위험 요소라는 점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 외로움은 흡연 15개비와 같은 수준의 건강 손상을 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높이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장질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심지어 알츠하이머 발병 확률도 높아집니다. 즉, 외로움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를 파괴하는 질병의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노년층이 겪는 이러한 외로움과 고립은 왜 더 극심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족 중심 사회의 잔상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은 마지막까지 남는 울타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더 이상 그 믿음을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핵가족이 표준이 되었고 가족 간의 물리적 거리와 정서적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빠른 고령화 속도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고령화는 사회적 연결망 약화를 가져옵니다.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모임에 나오기 어렵고 배우자는 먼저 떠날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예전만큼 가깝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준비 부족입니다. 노년의 삶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알아서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혼자만의 시간은 독이 됩니다. 의존이 습관이 된 사람일수록 외로움이 깊어지고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삶의 질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고립은 운명이 아니며 준비된 노년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것과 고립은 다르다. 혼자는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고립은 선택이 아닙니다. 혼자는 자유가 될 수 있지만 고립은 위험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준비의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 이제는 자식의 도움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두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희망의 길입니다. 주도권을 되찾는 것,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자유를 구축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현실은 이것입니다. 의존은 습관이고 독립 역시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바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노년 전문가와 심리학자, 의학 연구에서 검증된 실제 원리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노후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젊을 때는 모든 일을 능숙하게 해냈지만 배우자가 떠난 뒤
갑자기 혼자 모든 일을 맡게 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진 씨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무엇을 사야 할지, 어떤 상품이 더 좋은지 혼란스러웠고 은행 업무도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익숙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익숙해지면 당당해집니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생활 능력 상실입니다. 설거지를 미루고 식사를 대충 때우고 청소를 게을리하는 것에서부터 건강 악화는 시작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집안일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기능 유지율이 30%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집안일이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두뇌와 신체를 동시에 자극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스스로 해내는 것, 그것이 독립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돈은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돈이 있으면 요양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혼자 집에서 사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이 없으면 선택권은 사라지고 타인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율성의 상실이라고 부르며 노년 우울증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습니다. 정수진 씨는 남편이 남긴 연금과 보험금으로 생활했고 가계부 앱을 사용해 매달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달 음식, 택시비 같은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보였고 스스로 조절하면서 한 달 30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30만 원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을 관리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가 노후의 안정감을 결정한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출을 기록하고 본인의 소비 흐름을 파악하고 작은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노후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건강관리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건강은 작은 신호 하나를 놓쳐도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겪는 응급 상황의 60% 이상은 사전에 작은 증상이 존재했습니다.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이유 없는 피로감.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정수진 씨는 쓰러진 이후 매일 30분 걷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지만 뇌는 반복되는 습관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그녀의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진은 하루 30분 걷기 습관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40% 이상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약 복용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약을 제때 먹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응급실 내원 확률이 절반 이상 낮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 독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독립은 잘 이야기하지만 감정적 독립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년 심리 연구에서 말합니다. 감정적 독립이 없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고 누군가와 있어도 불안하다. 정수진 씨는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불을 켜는 순간 고독은 마치 그림자처럼 뒤따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책을 읽기 시작했고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잡는 도구입니다. 감정을 단어로 꺼내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 명료화라고 부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분 일기를 쓰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외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잡아주는 손잡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관계를 넓히는 것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새로운 인연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복지관 체육 프로그램, 성당과 교회, 작은 지역 모임, 동네장 보러 갈 때 만나는 익숙한 얼굴.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연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수진 씨도 복지관 스트레칭 수업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마음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관계의 폭이 넓은 노인은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고 우울증 발생률이 낮다. 즉,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입니다. 자식만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5가지 능력은 나이가 많아도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 66일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66일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된 노년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의존이 아니라 자율이 됩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섬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에 도달합니다. 이 모든 준비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줄 수 있는가? 바로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그 자유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힘, 생활 능력, 경제적 독립, 건강관리, 감정적 독립, 새로운 관계 맺기, 이 모든 것은 단순히 혼자 살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노년의 자유는 젊을 때의 자유와 전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선택지가 많아 자유로웠고 가능성이 많아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자유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역설이자 가장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게 자유라고요? 고독하고 불안하기만 한데? 하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오해가 있습니다. 고독과 독립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고독은 원하지 않는 상태, 강요된 고립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오지 않을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반면 독립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혼자라는 시간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 효능감이라고 정의합니다. 나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높은 사람은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 곁에 있어도 늘 불안합니다. 그 사람이 떠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즉, 자유는 혼자 있다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 노년층의 현실을 보면 많은 분들이 관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의존을 기반으로 할 때 깨지기 쉽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이 되고 실망이 반복되면 고립이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면 섭섭함이 생기고 친구에게 기대하면 거리감이 생기고 배우자가 떠나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독립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다릅니다. 기대가 아닌 선택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더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정수진 씨의 사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혼자 설 수 있게 된 후 그녀는 자식들과 더 편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고
부담을 받지도 않는 관계. 만나면 반갑고 헤어져도 괜찮은 관계.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관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화된 관계라고 부릅니다. 감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필요한 만큼 서로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과하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이다. 노년의 삶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의 마음?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세 가지입니다. 내 건강, 내 생활, 내 선택. 이 세 가지가 자유를 만듭니다. 또 다른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적게 필요로 하는 데서 온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의존하지 않는 삶의 품격을 뜻합니다. 필요가 적을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울수록 우리는 더 당당해집니다. 실제로 연구는 이러한 철학적 통찰이 현실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부나 건강 자체가 아니라 자기 통제감, 즉 나는 내 삶을 운영하고 있다는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 감각이 높은 사람은 건강 악화 속도도 느리고 우울감도 낮고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독립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배려 깊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독립할 때 자식은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고 부모 역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부담이 사라지면 관계는 더 따뜻해지고 더 진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독립은 나만 잘 살겠다가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독립이란 말이 마치 큰 결단이나 거대한 변화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식사를 스스로 준비하는 작은 행동, 오늘 스스로 걷기 운동을 하는 작은 결심, 오늘 감정을 글로 기록하는 작은 습관, 오늘 이웃에게 먼저 건네는 작은 인사,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어느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혼자 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준비와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남기는가? 바로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 여정의 핵심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답이 펼쳐질 것입니다.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단지 나이가 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언젠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인생의 과제이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역할을 수행했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역할이 조용히 끝나갈 때가 찾아오고 그때 비로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던져진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5가지 힘, 생활 능력, 경제적 독립, 건강관리, 감정적 독립,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능력,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바로 노년의 진정한 가치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이며 자유는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고 지키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혼자를 외로움과 동일시하지만 사실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고 선택은 곧 주도권이며 주도권은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통제감, 즉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다는 감각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실제 연구에서도 자기 통제감이 높은 노인들이 삶의 만족도, 회복력, 건강 지표에서 모두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 이는 자식이 자주 찾아오느냐, 경제적으로 풍족하냐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밝혀져 있다. 정수진 씨의 변화도 바로 이 원리에서 출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하루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관계는 더 편안하고 따뜻해졌다. 부담을 주지 않고 부담을 받지도 않는 관계는 나를 자유롭게 하고 상대를 자유롭게 하며 결국 서로를 더욱 가볍게 만든다. 그러므로 노년의 독립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는 거창한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 스스로 밥을 차리는 작은 행동, 오늘 10분 산책을 나가는 의지, 오늘 감정을 일기에 적어두는 순간, 오늘 이웃에게 건네는 가벼운 인사, 오늘 지출을 정리하는 한 줄의 기록,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어느 날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이다. 혼자라는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의 신호였구나. 그리고 나는 나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길 바란다. 혼자 선다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여유이며, 불안이 아니라 주도권이며, 약함이 아니라 존엄이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나를 바꾸고 나아가 미래의 나에게 큰 감사로 돌아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생활 능력, 2번 경제적 독립, 3번 건강 관리, 4번 감정적 독립, 5번 새로운 관계 만들기. 댓글로 당신의 선택을 남겨주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이 채널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될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존엄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맞이하시길 깊이